안녕하세요. 망치 잡은 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치 잡은 사나입니다. 대명동 현장이고요. 지금 외벽에 싱크 하지 작업이 모두 이제 끝이 난 상태에서 타이팩 투습지까지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부의 목 작업과 방수 작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건을 미리 양중을 내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 그 작업이 지금 3일에 걸쳐서 지금 작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크 하시는 분이 이제 실측을 다 해서 발주를 놓고 이제 외부 작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 공정을 그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옥상 방수, 우레탄 통합 방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마감을 해야지 이제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아마 공정을 그렇게 잡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외부에 스타코 플렉스도 바로 작업을 이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그 내부에 그 목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단열 작업도 다 하고 배수 배관 작업이라든지 이런 배관 작업들을 다 끝을 낸 상태인데, 여기서 목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마감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긴 호수를 통해서 최고 그 옥상에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모든 배수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수 누수가 그 확인되는지 하기 위해서 하수 있는 부분을 제일 1층부터 물 누수 검사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이 긴 호수를 이용해서 최상층에서부터 작업하는 게 아니고 밑에 층부터 예를 들어 1층의 화장실 메인 그 하수 배관, 그 다음에 벽 배관, 이런 순서적으로 호수를 넣어서 물을 한 장기간 한 5분 정도 지속적으로 틀어놓게 되면은 물이 새는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바로 발견이 되고요. 왜 제가 밑에 층 먼저 작업을 하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위에 먼저 그 3층부터 작업을 해버리면은 3층에서 흘러가는 배관이 결국엔 1층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1층에 있는 배관에서 만약에 누수가 이제 만약에 생기버리면은 어디서 어떻게 예를 들어 2층에서 또 물이 타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그냥 이제 시험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밑에서부터 5분씩 테스트를 해서 밑에 층에서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나중 돼서 이제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층에서 5분, 자 이상이 없었을 때는 자 2층으로 올라가죠. 2층에 올라가면은 세탁실 있는 세탁 배관, 자 세탁 배관을 또 5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켜놓고 되면은 요 부분에서 만약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뚝뚝 떨어지겠죠. 문제가 된다면은 목 작업하기 전에 빨리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천장을 다 밀어놓고 만약에 물이 떨어지고 하게 되면은 일이 번거로워요. 그 천장 높이도 낮고 하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분 동안 지속적으로 틀고 이상이 없으면은 또 반대로 화장실 2층에 하수, 그 다음에 그 메인 배관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면 요쪽 부분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은 주차장 공간입니다. 주차장 공간에서 천장에 보시면은 육안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맹하수를 또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변기 배관을, 오수 배관을 또 따로 단독으로 또 확인을 똑같은 절차대로 하게 되면은,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목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소재구 있는 부분에는 꼭 점검구를 내주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나중에 후속 처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배관 부분에.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할 때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점검구라든지 이런 거를 내놔놓게 되면은 되게 편해요. 편하고 보통 이런 비트 있는 데를 그냥 점검 없이 그냥 막 쌓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집 짓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와서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결국에는 비트를 제거하고 이쪽에 점검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두 번, 세 번 할 일 없이 그냥 바로 점검구를 설치해서, 자 오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에다가 이제 소재구를 한 개 넣어놨는 이유가 나중에 밑에서 막히거나 했었을 때 청소도 하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가 그 소재구를 이용해서 배관을 뚫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사실상 이 소재구는 진짜 특별하게 그 사용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막히지 않는 이상 뭐 크게 막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바깥으로 해서 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짧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가 이렇게 그 소재구를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막혀버리면은 어디서 뚫을 방법이 있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바깥에 마당 쪽에도 소재구를 넣어놓을 건데 이쪽 부분에서도 찌를 수 있도록 해놓게 되면은 저쪽에 이제 1층에 변기 있는 부분에서 굳이 변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청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벽체 같은 경우는 열반사 단열재로 작업을 다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샤시 실린더도 시공이 다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공하는 영상만 또 따로 올려드렸는데, 자 일단은 특히 목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마감을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목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물이 새게 되면은 언제든지 바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배관이 저쪽에서 이쪽 배관 같은 경우는 우수입니다. 우수 배관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우수 배관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 이런 모든 배관에는 폼 충진을 해가지고 배관이 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래 버리면은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이 오수 배관 밑에도 폼 충진을 확실하게 해서 고정을 잡아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액체 방수로 한 2차 3차를 하고 콜타르로 코너 있는 부분하고 이 배관 주변으로 해주시면 완벽하게 방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가 보일러 분배기를 이쪽으로 달아놓는 이유는 나중에 분배기 함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둘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관에 있는 누수 검사는 다 확인을 다 했는 상태고요. 발코니하고 베란다 쪽에 보시면은 우수 드레인이 있어요. 우수 드레인 쪽에 물이 새고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레탄 도막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바깥의 부분을 봉쇄를 해서 완벽하게 봉쇄를 시키고 난 다음에 물을 잠가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어 보면은 누수가 새는지 육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콘크리트는 습기 약하다 보니까 습기를 완벽하게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습기를 완벽하게 말리고 난 다음에 우레탄 도막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습기를 완벽하게 말리려고 해도 또 비가 오고 자꾸 이러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쉬고 안전하게 방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가 공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쪽 부분을 우레탄 도막 방수를 다 하고요. 저기 옥상물이 나오는 드레인 쪽인데 이쪽 부분을 밀실하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냥 봉쇄를 캡이 따로 있어요. 캡을 끼워버리면은 물이 안 셉니다. 그래서 누수를 확인을 이제 육안으로 할 수 있게끔 물을 잠가두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빼내버리면은 정리가 다 깔끔하게 배수는 배수대로 되고 확인은 확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보통 담수 테스트를 사람들 잘 안 하죠. 안 하고 노가다 경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베란다 쪽에 노출돼서 이 배수가 나오는 부분들은 꼭 담수를 한번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물도 새지 않고 완벽하게 이제 방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이게 원룸을 짓고 이 다세대 주택을 짓는 공법이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짓는 공법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상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물론 건축 시공비가 올라가겠지만은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만이 이 콘크리트 구조의 완벽한 단점을 보완해서 내부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주택을 짓게 되면은
습기가 엄청나게 습도가 높고 습기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콘크리트 그 벽면 자체에 이 단열 작업이라든지 외단열, 내단열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콘크리트는 결국에는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금고 있는 것 자체를 이제 실내로 유입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오래된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지난 그 주택 구조들 보면은 대부분 이 사이드 라인, 요쪽 라인들이, 요 창틀 주변 라인들이 대부분 결로라든지 곰팡이로 인해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곰팡이가 다 쓸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단열 작업을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를 작업을 하지 않고 만약에 마감을 치게 되면은 보통 여기에 알속고를 이제 뭐 투피를 친다든지 원피로 해서 마감을 잡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실크 벽지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단열재와 외부의 마감재 자체가 완벽한 100% 방수 능력을 갖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수 작업을 하면서 물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지만이 이 콘크리트 내부로 스며드는 습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베란다 3층 베란다 쪽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겹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감아놨는 이유가 후레싱으로 물 처리를 완벽하게 해버릴 겁니다. 보통 그 눈썹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대로 후레싱 처리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후레싱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쪽 부분은 보통 콘크리트 노출이라든지 미장면에서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마감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물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이 콘크리트 내부로 들어가는 거를 완벽하게 차단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난간대를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옥상 부분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감 처리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돈대로 공사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이렇게 공사하는 이 과정을 꼼꼼히 다 찍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다 맞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도 단점에 대한 그 보완을 최대한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그 집을 짓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공해서는 단가를 절대적으로 못 맞춥니다. 그리고 평당 금액이 낮으면은 낮은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사실은 비용으로 따지면은 이제 자재비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시공할 때 조금 번거롭고 귀찮겠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에 쾌적한 이제 공기를 유입할 수가 있고, 이제 습도도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이제 이런 뭐 창문 부분이라든지 내부에서 이런 창문 주변에 이런 열화상으로 찍어서 한번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열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은지를 열화상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작업하기 전에 듣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폼 충진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빼곡하게 폼 충진을 한 번에 다 해버리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 다 떠버려요. 떠버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배부름 현상 때문에 요렇게 프레임 자체가 요렇게 구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가 나오는 현상 때문에 문이 닫히면은 위아래가 요렇게 봤었을 때 동일한 이 간격대로 나와야 되는데, 폼 충진을 한 번 해버리면 이 중간에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밑에하고 위에 중간에 이 남는 공간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폼 충진은 여러 번 나누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폼 충진을 여러 번 나누어서 이 샤시 시공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샤시 시공을 이제 시공대로 다 하시고 빠지고 저희가 뭐 손잡이라든지 폼 충진을 마저 저희가 마무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 번 나뉘어서 저희가 폼 충진을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붙어서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폼 충진도 완벽하게 되고 시공도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